바로 화면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또 하루 만에 다시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116K를 어제는 좀 찍었었는데 다시 빠지면서 현재는 113.9K 정도를 보이고 있고, 또 비트가 살짝 그 상승세가 꺾이니까 알트들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의 상승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뭐 엔비디아도 2.8, 구글도 3.6, 테슬라도 4.3, 뭐 애플도 2.2%나 올랐으니까 상당히 잘 올라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7, S&P 1.23, 나스닥은 무려 1.86까지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또 3대 지수가 모두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상당히 괜찮았는데, 근데 왜 코인 시장은 왜 이럴까? 아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 이렇게 미증시가 좋았는데 왜 코인 시장은 안 가냐?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 미증시의 상승도 그 미중 그 정상회담,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지금 그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엔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상승이 나왔던 건데, 그 상승이 어제 이제 미증시가 그것을 반영해서 올랐던 것이고, 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이 나왔던 것은 이제 일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좀 나왔었다. 먼저 좀 나와서 반영이 미리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 증시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반영이 됐던 거죠. 그죠? 월요일 날 미 증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더구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또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리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청산 요때 이후에 폭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단기 고점, 그 단기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쭉 이어보면은 어제 살짝 넘는 듯 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청산의 폭락 이후 반등 때 요 단기 고점의 그 저항대에 현재는 막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도 이렇게 지금 막혀 있고, 이더리움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더리움도 여기거든요. 폭락 이후 반등, 단기 고점, 저항에 지금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그 세 개의 코인이 다 비슷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0.618,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나올 때 0.618, 그래서 116.9K인데 얼추 지금 117K니까 여기를 지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상승을 보게 되면은 어제 그 고점이 116.4K까지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빠졌던 것인데 116.4K까지 상승을 해서 요 0.618짜리를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근까지 거의 근처까지 가가지고 터치를 못했지만 살짝, 그래서 116.4K까지 터치 후 밀린 것이다. 제가 써놨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117K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이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1차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있는데, 여기 0.618, 117K 요 부근을 터치를 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진짜 이 그려놓은 W자 패턴대로 흐르고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부터 그려놨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분기점 117K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0.618 자리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제 단기 고점으로 보고 다시 좀 빠지느냐. 그래서 제가 딱 시기상 지금 요 고점을 딱 찍은 그 시기가 10월 30일이니까 딱 그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면서 또 미중 그 정상회담이 있는 딱 10월 30일이잖아요. 10월 31일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상 에이펙, 이 호재 소멸로 하락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 국장이 또 어제는 그 4천 포인트도 넘었었고 뭐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넘었었고 그래서 이 국장을 과열됐는데 요것을 지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장이 오늘은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천 찍고 나서 약간 과열을 지금 시키는 고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117K가 매우 중요한 고 자리인데 지금 그 근처까지 가서 그러니까 뭐 다시 찍을지도 있겠죠. 다시 찍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117K 돌파 여부가 이 120K로 가는 매우 중요한 현재 그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W차 패턴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근데 어제 영상을 보고선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차트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있는데 이미 W파형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이 뭐냐면 요거 지금 요거 있으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W차 패턴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려면 여기를 117K를 그냥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고런 패턴으로 해 가지고 W차 패턴을 완성하고 그냥 상승을 하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바라는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은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더 좋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W차 패턴에 그러니까는 요렇게 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일단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일단 최소한 0.618 짜리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이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여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그냥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걸 굳이 이제 하나의 이 W차 패턴의 요 꼭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가는 길목이다 본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117K 여기 0.618 자리를 넘어서느냐. 만약에 넘어선다면 이분 말씀대로 이렇게 W차 패턴 완성하고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패턴은 다 이제 그 분석가들마다 보는 관점에 의해서 다 달라지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매우 중요한 그 핵심은 이 117K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걸 지금 지켜보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도 116.4K까지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해서 117K까지 정말 터치를 딱 하는지 또 모르겠지만 터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117K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일봉 우리가 저기 주요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상승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21선, 51선, 121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이 일봉이 음봉으로 살짝 빠지면서 마감을 하고 지금도 살짝 조금 더 하락을 해 가지고 113.8K인데 어쨌든 현재는 이 51선, 121선이 다시 밀린 상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51선과 121선을 넘어섰는지 고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 일간 상승하고 이 정도 지금 숨고르기 하는 것은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고런 흐름이고 그리고 상승하기 위해서 계속 상승하는 거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터는 사람 털고 그러니까 털다기보다는 누군가는 또 이제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게 단기 고점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 사람은 팔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숨을 고른 다음에 출발하는 고런 그림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특히 국장 같은 경우도 어제 막 과열됐기 때문에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지금 시키는 과정이고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증시도 어제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 현 시점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상승이긴 하지만 뭐 0.06%, 0.01%니까 뭐 거의 지금 제자리다. 그러니까 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빠져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다. 전 세계 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주말 동안에 이제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내뿜으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 뭐 무역 전쟁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림을 딱 사진을 찍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그때 정말 이 맞춤표를 찍는 것은 두 정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물론 잘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뭐 지금 이 기사도 기업 명운이 뭐 달려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업계가 초긴장이다. 그러니까는 뭐 저희 오늘 그 소통방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관세 100%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근데 상황이 끝난 것 같은데 뭐 그때만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거고 아직 무역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지,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온 거고 아직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일정이.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이 이제 10월 28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잠깐 볼게요. 일단 내일 10월 29일 내일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젠가 오늘 아침에 이제 결정된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도 이번에 일본 총리가 바뀌었죠. 여자, 이 다카이치 사나에로 여자 총리가 처음으로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10월 30일에 있고, 그 다음에 31일에 에이펙이 이제 그 개최를 하는 날짜입니다. 개최하는 날짜고, 11월 1일에 한국과 중국에 시진핑이 지금 몇 년 만에 왔죠. 시진핑이 몇 년 만에. 솔직히 시진핑이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무시하지 않는 이상 진작에 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까지 이렇게 빽빽한 일정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트럼프입니다. 우리는 정작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0월 28일 오늘이었어요. 미일 정상회담이 아침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잘 마무리됐다고 뭐 속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의 히토류 공급까지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일정은 소화를 했고, 이제 내일 우리나라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10월 30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10월 30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인데, 그런데 10월 30일이 또 중요하죠. 그죠? 10월 30일이 왜 중요하냐? 연준의 FOMC가 10월 30일에 열립니다.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금리 결정은 25bp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고, 10월 30일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29일인데,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3시. 그래서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까 FOMC 금리 결정이 아마 금리 인하가 0.25%, 그러니까 25bp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혹시나 파월이 양적 긴축 종료 선언을 조기에 종료하면서 이번 달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가 뭐 시장의 그 기대가 큰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시장이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소식까지 나온다면 시장에 또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10월 30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날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8일이고 29일, 이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펙 그 일정이 돌아가게 되죠. 뭐 그것보다는 10월 30일 날 일단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면서 또 FOMC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날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현재 약간 좀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것도 그랬네요. 딱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좀 숨 고른 다음에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또 숨 고르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좋다.
그래서 일단 중요 이벤트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요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가 현물 ETF가 곧 상장 예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 새벽 3시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현물 ETF, 근데 이게 또 스테이킹이 포함된 거라고 또 보이더라고요. 또 커네리의 라이트코인, 헤데라의 현물 ETF가 10월 28일,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ETF는 10월 29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라고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인 이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전했다. 그래서 SEC가 마지막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문가의 입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뭔가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상장이 진행된다가 아니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뭔가의 그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다라는 것을 약간은 좀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에릭 발주나스의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요거예요. 에릭 발추나스가 오늘 새벽 3시에 딱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요 트윗을 보고 요 기사를 썼던 건데 3시 26분에 올라왔으니까 요 트윗에 뭐라고 지금 썼냐?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소는 비트와이즈 솔라나와 카나리 라이트코인, 카나리 헤데라의 상장 공지를 내일, 그레이스케일 솔라나를 모레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막판 개입이 없다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냐 라고 이렇게 쓴 거냐? 그러니까 요 글에 대해서 어떤 산 사람이 요 트윗을 올려가지고 그 트윗이 뭐냐면 요 트윗이거든요. 여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뭘 확인해 달라고 한 거냐? 요 트윗인데 요 트윗이 지금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곧 출시될 것 같다. 그래서 티커는 뭐 요거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지금 요게 지금 딱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이제 티커가 딱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선 이거 지금 상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확인해 달라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 에릭 발추나스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제 막판 갭이 없다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문가가 내일 그 거래소에 승인이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이제 알아차려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 테렉 기자, 폭스 비즈니스, 그죠? 이 기자가 오늘 새벽 이제 4시 45분에 이렇게 또 올렸어요. 그래서 CEO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CEO가 누구냐면은 이제 맥클러그라고 해가지고 카나리의 CEO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이상하니까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 카나리 ETF 이 사람이 얘기에 따르면 지금 현물 헤데라와 라이트코인 ETF가 이제 유효하며 내일부터 나스닥에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CEO가 지금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CEO가 지금 말을 하기를 이더리움에 이어 라이트코인과 헤데라가 발효될 2개 토큰 ETF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상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셧다운이잖아요. 정부 폐쇄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궁금하시죠? 라고 하면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S-1 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20일 후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셧다운이니까 지금 SEC에서 아무런 지금 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금 이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것은 ETF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 발추나스도 아까 여기에 보신 것처럼 막판 개입이 없다면 상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SEC가 지금 셧다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솔직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는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른 또 이제 이 전문가거든요. 이 ETF 이 전문가가, 이분은 6시 54분에 트윗을 올렸는데
새로운 소식, 이분도 마찬가지로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가 이번 주 미국에서 최초로 순수 현물 ETF를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마찬가지로 요 글을 하면서 이것도 보시면 20일에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그 내용을 지금 첨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자기가 변호사가 아닌 제 눈에는 이 글이 ETF에 대한 내용인지 완전히 명확하진 않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증권 IPO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ETF도 증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다른 이제 ETF 전문가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23일 날 미국의 SEC 위원장이 내부 혁신을 통해서 암호화폐 ETF 승인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ETF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10월 23일이면 아직 일주일, 5일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SEC 위원장 얘기로 따르면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체계적인 뭔가를 만든 다음에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0일 지나서 승인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 뭔가 내부 혁신을 통해서 ETF 승인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승인되는 게 정말 승인이 될까?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아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내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SEC가 또 태클도 안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미심쩍은 게 석연찮은 게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소식이 나온 거잖아요. 전문가가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뭐 딱 예고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내일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지금 된 거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ETF 전문가도 확답은 못하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근데 일단 지금 10월 28일이 지금 승인 이제 상장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밤부터.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진짜 출시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출시가 됐어. 현 시점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코인장에, 이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닥 별로 도움 안 된다. 지금 솔직히 지금 나오면 진짜 좋은 호재 하나 까먹는 거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막 쏠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거예요. 대신 이제 비트보다 상승률이 좀 덜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거다. 그런 상태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되면 알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만약에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뭐 20일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완전 좋은 이 상승 재료 하나를 까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승인되는 게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잖아요. 보시면 당장 오늘 승인된다고 하는데 솔라나 보시면 전혀 지금 그 ETF발 못 받고 있고 라이트코인 여기 있죠. 라이트코인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헤데라는 상승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헤데라는 상승을 약간 좀 초록색이죠. 헤데라는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헤데라 한번 볼까요? 지금 상승이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이어가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이 ETF 바를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ETF 승인하고 나오는 이 상승세 바라는 게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보면은 이번에 폭락 때 떨어졌다가 이 단기 고점의 그 저항대를 지금 이제 살짝 돌파한, 그러니까 시원하게 돌파한 이런 흐름이 아니고 살짝 돌파한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헤데라가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뭐 진짜 큰 호재를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탄력이 붙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물 ETF 소식이 차라리 출시 안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밤 일단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출시가 된다. 그럼에도 저는 일단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 XRP 현물 ETF는 본격적인 아직 얘기가 없죠. 아직 얘기가 없는 게 차라리 그래 XRP는 좀 이따가 나중에 출시해라. 차라리 늦게 출시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어느 정도 사상 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이 좀 올라온 이후에 이제 딱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이 XRP 현물 ETF에 대한 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물 ETF, 약간 이제 우회 상장한 현물 ETF가 있긴 하죠. XRP도 이 렉스 쉐어즈 여기서 출시한, 그러니까 솔라나도 이미 지금 있고 XRP도 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1억 달러 흥행 돌풍을 몰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큰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1억 달러인데, 만약에 추후에 이제 이런 게 알트코인 ETF 해서 XRP ETF가 정식적으로 딱 승인받아서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금은 지금도 이 정도인데 더 몰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더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출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물론 제가 바란다고 해서 출시가 될 것도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일단 안 됐으면 좋겠고, XRP 현물 ETF도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장이 괜찮아질 때 그때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출시돼가지고 또 막상 출시되면은 반전이 될 수도 물론 있겠죠. 뭐 제가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딱 각이 보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승인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헤데라는 간다 치더라도 나머지 뭐 라이트라든지 지금 뭐 솔라나는 전혀 지금 뭐 큰 미동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물 ETF 소식이 나오는 것보다는 추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약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지금 자동으로 승인되는 게 이게 지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승인을 해줘야지. SEC가 딱 승인을 해줘야지. 드디어 하나의 또 고비를 넘어섰구나. 이게 되는데 자동으로 승인된다?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그냥 진짜 뭐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고, 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또 어떻게 흐르는지, 이 알트코인들이 정말 상승이 나오는지 보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진짜 좋은 상승 재료 하나 까먹었다. 그럼에도 이제 XRP 현물 ETF가 남아있으니까 또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XRP 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